전 우주를 지배한 인간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아라키스라고 하는 이 황폐한 별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스파이스 멜란지라고 하는 이 물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소설의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요즘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뭔지 알고 계시죠?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 파트 2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봤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쩔었다.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영화를 왜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레퍼런스처럼 보이기도 하죠. 영화 듄 파트 2는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 듄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이 듄 파트 2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 우주를 지배한 인간이 왜 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아라키스라고 하는 이 황폐한 별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자, 이곳에서만 채집되는 스파이스 멜란지라고 하는 이 물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소설의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듄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에는 마치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러다이티 운동과 비슷한 형태의 역사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부틀레리안 지하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화 듄 속에서 고대 인류는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면서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인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바로 이 100년에 걸친 전쟁을 부틀레리안 지하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는 부틀레리안 지하드를 승리로 이끌고 인공지능과 같은 고도로 발달된 기술에 대해서 의존을 금지하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멘타트라고 있습니다. 이 멘타트는 컴퓨터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훈련된 인간 컴퓨터라고 보여지고요. 또 베네 게세릿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인데요. 이 정신과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진화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틀레리안 지하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행성을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행성 간 운행, 행성 간 여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을 대신해서 누가 해야 될까요? 인간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멘타트가 바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훈련받고 길러진 존재인데요. 자,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집중력과 또 인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파이스 멜란지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아라키스 사막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바로 이 아라키스의 스파이스 멜란지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그렇게 엄청난 암투와 전쟁과 또 혈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말이죠. 노화를 막고 또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예지 능력을 극도로 올려주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자,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발생했는데요. 산업혁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운동은 기계화와 자동화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또 그들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고, 이에 반대해서 이 기계를 다 파괴해야 된다. 영국 정부는 이 러다이트 운동을 폭동으로 간주하고 아주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러다이트 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이 러다이트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변화와 또 인간에 대한 노동,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진입한 인류는 말이죠, 기술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러다이트 운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듄 역사에서 부틀레리안 지하드처럼 기술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기술의 어떤 위험성 있잖아요. 이런 위험성에 어떻게 인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운동, 움직임이 21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이다 라고 보여지죠. 프라이버시, 감시에 대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정부와 대기업의
대규모의 감시와 데이터 수집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 또 사생활 침해 방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중독, 과도한 사용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디지털 디톡스 운동이라든지 핸드폰, 스마트폰을 조금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린 타임, 앱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많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노동자의 권리를 그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여기에 대한 대책,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규모의 인력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근미래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아마 실제적인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은 이렇게 AI의 확산을 통해서 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21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기술 발전,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듄에서 스파이스 멜란지가 이 우주적 규모의 경제, 정치,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스파이스 멜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통찰력 그리고 지혜를 제공하고 있죠.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고 또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정체성, 존엄성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스파이스 멜란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이러니하죠. 이런 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될 때 가장 인간다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인문학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말이죠. 게다가 인문학은 말이죠. 스파이스 멜란지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싸울 필요도 없죠. 인문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츠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